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기록은 지혜라는 여성이 겪은 기묘한 경험입니다. 그녀는 새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도시의 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간을 갖게 된 것이 무척 설레었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그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며들었어요.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계약한 집은 마당이 딸린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골목이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잡초가 무성한 빈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았지만 아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새소리와 바람이 들려왔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하늘이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집안은 설명할 수 없는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 같은 기운만 맴돌았어요. 첫날 밤, 지혜는 잠들기 전 작은 이상을 느꼈습니다. 분명 창문을 닫아 두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더 당겨 덮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쩐지 창문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죠.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은 깜깜했고 스위치를 켜자마자 곧장 부엌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식탁과 낡은 싱크대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음산하게 보였죠. 무심히 불을 켜둔 채 씻고 나와보니 식탁 위에 두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흔적은 없었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컵이 옮겨진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혜는 다시 한번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 안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바람소리와는 다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낡은 마룻바닥을 천천히 밟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창문을 닫으려 다가간 순간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편으로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고개를 돌리면 사라지고 다시 보면 서 있는 듯한 형체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세게 닫아버렸고 곧바로 방으로 달려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혜는 집 안 곳곳에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거나 거실 전등이 스스로 깜박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 착각한 것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기묘한 시선은 현실적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주말 저녁, 지혜는 집에 친구 수빈을 초대했습니다. 혼자가 무서워 함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벽 무렵,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장난스럽게 고양이일 거라 했지만 지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와 같은 기척이 다시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 쪽 비즈 커튼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쓸고 지나간 듯 찰랑거렸죠. 수빈은 긴장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고 커튼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커튼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수빈은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두려워 초대한 친구마저 떠나자 지혜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몸을 일으킨 순간 그녀는 머리 위 창문 근처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이라 낙엽은 있을 수 없었기에 더욱 섬뜩했죠.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녀의 심장은 극도로 조여들었습니다. 낙엽 밟는 듯한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며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척으로 변했죠. 지혜는 숨을 죽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마치 무언가가 벽과 창문 사이 좁은 틈을 기어다니는 듯한 형체가 비쳤습니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위치였기에 더더욱 공포가 밀려왔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지만 빛 아래에서도 그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그림자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목 없는 얼굴의 형태가 거꾸로 매달려 창문을 스치고 있었죠.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듯 통통 튀며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곧 낙엽 소리의 정체였던 겁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창문은 스스로 닫히듯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어제의 경험이 악몽이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고 탁자 위 물건은 낯선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창문에 매달렸던 얼굴 없는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점점 뚜렷해지며 현실감을 더했어요. 그날 밤 다시 집에 돌아온 지혜는 불을 켜고 모든 방을 점검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듯 보였으나 부엌 구석에서 작은 발자국 모양의 얼룩이 보였습니다. 흙인지 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 발자국과는 다른 기괴한 모양이었죠. 그녀는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얼룩 위에 걸레를 덮어버리고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지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창문에 매달린 형체가 떠올랐고 귀에는 낙엽 소리가 반복되었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직장 동료들도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지혜는 결국 동료 태민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태민도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며 직접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망설였지만 혼자가 두려워 결국 동의했어요. 주말 저녁, 태민은 지혜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귀신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렸지만 지혜는 웃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집을 둘러보며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부엌 커튼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열려있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태민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농담 같던 말이 목에 걸린 듯 말없이 커튼을 응시했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거실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듯했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내 방 안전등이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얼굴 없는 그림자가 두 사람을 향해 비웃듯 고개를 흔드는 듯 보였죠. 지혜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뒷걸음쳤습니다. 순간 전등이 완전히 꺼지며 집 안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오직 창문 밖 희미한 달빛만이 형체의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창문을 긁으며 낮게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쇳소리 같기도 사람의 흐느낌 같기도 했죠. 두 사람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와 골목까지 달렸습니다. 지혜는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고 태미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태민도 다른 친구들도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잠시 다른 집에 머무를까 고민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새로운 계약이 불가능했죠.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했던 낮조차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뒷모습에서조차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모습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길을 돌리면 사라지지만 다시 보면 낯선 표정이 남아있었죠. 그녀는 점점 이 집이 단순히 오래된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잠식된 곳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섬뜩한 체험은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지혜는 자신이 기록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지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직장 동료 은주에게 도움을 청했죠. 은주는 평소 무서운 이야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직접 확인해보자 라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부엌 쪽 커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끝내 불을 켜고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부엌 안은 고요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물기가 묻어 있었죠. 은주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그냥 습기겠지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부엌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 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 어둠 속에 무언가 서 있었어요. 형체는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과 입이 비어있는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얼굴은 검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만 바람에 흩날렸죠. 은주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혜는 공포에 휘말려 몸을 돌렸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체는 창문 틀을 긁으며 서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는 급히 은주의 손을 잡아 끌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발로 차며 다니는 듯 진동이 바닥을 흔들었죠. 은주는 눈을 질끈 감으며 기도를 속삭였고 지혜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새벽녘이 되어야 겨우 멈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엌 창문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를 나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일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잠시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집을 떠나 은주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머리 아픔도 줄었고 밤마다 겪던 기묘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꿈에 낯선 여자가 나타나 계속 지혜 집을 가리키고 있었어. 너무 생생했어.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지혜는 결국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작은 칼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그것을 본 순간 한 달 전 부엌에서 사라졌던 칼임을 떠올렸습니다. 그 칼이 왜 거실에 있었는지 누가 옮겼는지는 알 수 없었죠.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습니다. 지혜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이었죠. 칼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집안의 불이 스스로 꺼지고 방 안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살폈지만 어둠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단단히 붙잡고 있는 듯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기척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혜는 이대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질 무렵 갑자기 집 안불이 켜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물기 어린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부엌에서 시작해 그녀의 발치까지 이어져 있었죠. 지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흔적에 잠식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다시 은주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서 함께 머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엌 커튼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커튼은 마치 누군가 손으로 쓸어내리는 듯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떨림은 천장에서 바닥으로 번지며 벽이 울리는 듯 퍼졌습니다. 은주는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고 현관문을 바라봤지만 잠겨있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 없는 그림자였고 공허한 구멍이 그녀들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공포는 절정으로 치달았죠. 형체는 부엌에서 거실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사지의 움직임은 인간 같지 않았고 마치 부러진 관절로 버둥대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그대로 기절해 쓰러졌고 지혜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녀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얼굴에 닿기 직전 갑자기 방 안전등이 번쩍하며 강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빛에 녹아 사라지듯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혜는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닥에는 여전히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사라지며 흔적을 지웠지만 지혜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인간이 머무를 곳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새벽녘, 은주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은주는 집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의미 없는 변명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 집을 떠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창문에는 여전히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떠난 뒤에도 그 집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문은 퍼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동네에는 다시 섬뜩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꾸 이상한 비명이 들린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지혜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기록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혜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집의 기억이 자리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낙엽 밟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창문에 매달린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직접 겪은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공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에서 잠들 때도 문득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문 너머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몇 번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에 살지 않아. 끝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벗어나 온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기록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혜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그림자를 종이에 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쓰던 순간 창문이 흔들리며 커튼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펜을 떨어뜨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가 지켜보고 있는 듯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죠. 지혜가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무심코 선택한 공간이 삶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잊힌 목소리를 되살리고
사회의 그림자를 직시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